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51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69,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419명, 해외 유입은 32명입니다. 41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11시에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서병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주말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400명대로 내려왔네요.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이고요. 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419명, 해외 유입이 32명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한 거는 지난해 11월 1일 이후 네. 40여일 만에 처음인데요. 검사 건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었습니다. 평일 기준에 한 5, 6만 건 의심 환자 검사 건수가 있는데 지난 네.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8천여 건 알겠습니다. 진행됐고요. 자, 현장으로 가셨죠?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박유미입니다. 1월 12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8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사망자는 총 238명입니다. 사망자는 60대 1명, 70대 3명, 80대 2명, 90대 1명, 100세 1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입원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확진자 중 사망자는 238명으로 사망률은 1.1%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1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는 전날 0시 대비 141명이 늘어서 총 21,604명입니다. 1월 10일 기준 총 검사 건수는 11,855건이며 1월 9일 총 검사 건수 19,922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 141명으로 양성률은 0.7%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56개를 운영하여 현재 총 48만 5,477건을 검사하였고 양성은 총 1,537건이며 1월 10일 확진자는 4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41명은 집단 감염 2명, 병원 및 요양시설 10명, 확진자 접촉 80명, 감염 경로 조사 중 45명, 해외 유입 4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1명, 관악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1명, 강동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2명, 은평구 소재 병원 관련 2명 등입니다. 1월 10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0.1%이고 서울시는 69.5%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208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160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48개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8개소 총 5,658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1,407개로 가동률은 24.9%이며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3,690개입니다.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654명으로 일평균 236.3명이 발생했습니다. 2주 전 일평균 확진자 수 340명보다는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감염 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24.7%였던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지난주 29.4%로 증가하였습니다. 무증상자 비율은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37.2%에서 지난주 35.6%로 감소하였습니다.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은 2주 전 전체 확진자 중 65세 이상 확진자가 21.2%에서 지난주 20.4%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망자 수는 2주 전 31명, 지난주 39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1주간 집단 발생 사례는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213명, 병원 및 요양병원 관련 56명, 다중이용시설 관련 34명, 직장 관련 17명, 종교시설 관련 1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확진자 간 접촉에 의한 전파로 여전히 일상 속 감염 사례가 많습니다. 언제든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5인부터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구 소재 병원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은평구 소재 병원 관계자 1명과 보호자 1명이 4일 최초 확진 후 9일까지 8명, 10일에 2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10명입니다. 10일 확진자는 환자 1명과 보호자 1명입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1,220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양성 11명, 음성 515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병원은 층별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창문 환기가 원활하며 직원과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수검사에서 확진된 병원 관계자로부터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어 병원 내 집단 발생과 개별 사례 연관성을 추가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는 은평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시설에는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종사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손 미생 철저히 하기, 유증상자 신속 검사, 외부인 방문 금지와 실내 환경 소독 등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동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강동구 소재 요양병원 환자 1명, 보호자 1명이 6일 최초 확진된 후 8일까지 7명, 10일에 2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10일 확진자는 환자 1명과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844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0명, 음성 833명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병원은 창문 환기가 가능하고 1일 3회 손잡이 표면 소독을 하는 등 방역 관리에 노력하였으나 공용 샤워실을 사용하며 휴게실에서 간병인과 보호자의 동선이 겹치고 정수기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요양병원 환자 특성상 보호자나 간병인과의 신체 접촉도가 높아 감염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가족과 환자에게 전파되고
추가 확진자에서 간병인으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염 경로를 추가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는 강동구 보건소에 즉각 대응반을 파견하여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시설에는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은 종사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손위생 철저히 하기, 유증상자 신속 검사, 외부인 방문 금지, 실내 환경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퇴근 후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리 두기와 코로나19 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서울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소 초기 단계이며 일상에서 대인 간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 많아 긴장을 늦추기에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17일까지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이번 주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겪는 분기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불편하시고 자영업자, 상공인들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하게 반전시킬 수 있도록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도 정상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증상은 없으나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누구나 보건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는 일상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백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시 서병립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현황들에 대해서 쭉 짚어봤고요. 지금 현재 방역 당국이 유행사 판단할 때 이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걸 언급들을 많이 하는데 현재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나요? 예, 서울시도 지금 평균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한 주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1월 3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한 730명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전 주간에 대비하면 한 200명 정도 감소한 건데요. 그렇군요. 특히 오늘 한 400명대 네.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포함 일주일로 하면 이게 한 650명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한 3단계 기준 800에서 1000명 정도 나오는 3단계 기준이거든요. 거기보다는 확실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염 재생산 지수 한 명이 얼마나 그렇죠.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키는지 보여주는 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행세를 판단할 네. 때. 이게 3차 유행 이후 계속 1을 웃돌았어요. 네네. 이게 1 이상이라는 건 계속 확진자가 더 증가한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0.88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1 이하로 떨어진 게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이런 감염세가 떨어지는 것 플러스 의료 체계도 회복되면서 중환자 병상도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수도권 10일 기준으로 수도권 104개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210개 병상이 현재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세가 정점을 지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감소 추세의 시작점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중대본 회의가 있었는데 모두 발언을 이제 정세균 총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가 상당히 3차 유행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주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예. 네. 말씀 지금 하신 것처럼 이게 이번 주가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는 한 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이런 감소세에 있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네. 때문에 이번 주부터 그 다음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네. 검토하고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사회적 피로도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얼마나 조정할 수 있을지 방역 당국으로서도 고심이 그렇군요. 깊은 상황입니다. 네. 정 총리는 지금 기준을
그 이행과 실천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이 실천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이 대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치들은 네. 가감히 수정하자는 게 정 총리가 오늘 말한 것의 방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7일 이후, 그러니까 특별 방역 대책이 완료된 이후에 이 다중 이용 시설을 완화하는 것들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지금 그 실내 체육 시설이나 이런 곳들에서 영업 제한의 형평성을 놓고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정부도 형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는 17일 이후에 이 방역 수칙을 조정할 상황인데 완화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은 잡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들이나 네. 뭐 변이 바이러스 변이 계속 바이러스도 유입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전문가들도 현재 감소세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할 건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일시적인 것인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확산세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등 지금 한 7천 명에서 한 6천 명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정점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계속 감소세가 될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좀 고민이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방역 수치 완화를 위해서 좀 선행돼야 될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인데요. 이번 주 안에 확진자 수를 확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한 760명 정도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이게 한 주간 일평균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거고요. 네. 그래야지 이게 완화할 때 좀 마음 놓고 한 주간 모든 정부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때문에 이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 그 영국과 그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 말고 제3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나요? 예, 일본 정부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네. 확인됐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그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건데 브라질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한 10대에서 40대까지 4명이 지금 확인되지 않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들 4명은 지난 2일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이들에 네.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지금 영국과 남아공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라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역 상황 알아봅니다.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47명인데요. 하지만 집단 감염 사례는 여전히 절반에 육박합니다. 보도에 김미라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은 국내 발생 142명과 해외 유입 5명을 합해 1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193명에 이어 이틀 연속 200명 아래로 감소한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집단 감염 사례는 여전히 절반에 육박합니다. 특히 병원과 고령층이 많은 요양원, 그리고 종교시설과 관련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142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 수지 산성교회와 관련해서는 4명이 더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168명이 됐습니다. 안양의 대학병원 관련해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안산 복지시설 3명이, 고양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각각 1명씩 추가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아닌 소규모 N차 감염은 51%인 75명이며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경우는 40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요양시설에서 전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1,015개 가운데 779개가 사용 중이고 중증 전담 병상은 90개 가운데 28개가 남아 있습니다. 병상 가동에 여유가 생기면서 확진 판정을 받고 24시간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천의 신규 확진자는 22명 늘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생산직 직원 1명이 확진돼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 공장 내 방역 활동이 진행 중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성용희 기자,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40대 직원이 어젯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산공장은 오늘 아침 6시 45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확진 직원이 근무한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라인은 그랜저와 소나타 생산 라인으로 엔진 공장은 정상 운영됩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생산직 직원이 확진돼 엔진 생산 라인 가동이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공장 측은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한편 공장 내 동선에 대해 심층 방역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8일 친형과 접촉했는데 친형이 이튿날인 그제 자발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장 직원의 친형은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경북 상주 종교시설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대전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미취학 자녀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에서 앞서 연쇄 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한 교회와 관련해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아산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0대와 20대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천안과 아산, 서산, 서천, 보령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백신 접종을 전 국민이 무료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온전한 일상 회복을 약속하면서 다음 달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전 국민이 무료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도 언급하면서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투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 개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상생을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변함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남북미 관계 대전환을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며 올해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승진이 예상됐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기존에 갖고 있던 직책에서도 빠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어젯밤 북한이 열병식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동엽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열린 당대회 6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기존의 당 위원장 체제를 비서 체제로 5년 만에 바꾼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대회 개막식에서 북한 권력의 상징인 주석단에 올라 승진이 예상됐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던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며 권력서열 5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조용원, 기존의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미라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고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통일전선 부장에서 물러났던 김영철은 기존 직책인 당 통일전선 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북한이 어젯밤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지난해 10월 열병식보다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 정보당국은 열병식이 실제 열린 것인지 혹은 예행 연습이었는지 등을 포함해 북한 동향을 추적 중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